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막히는 흐름, 그냥 뉴스가 아니라 내 계정 문이 잠기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업데이트 버튼이 사라지고 접속 화면이 빙글빙글 돌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멘탈이 먼저 새어나갑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동시에 막히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앱을 새로 깔지도 못하고 기존 앱도 최신 버전으로 못 올리는 상황이 시작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강해지면 접속 제한까지 함께 따라오고 오늘은 되던 로그인도 내일은 끊길 수 있습니다. 길이 좁아질 때는 먼저 빠져나와야 합니다. 접속이 막히면 단순히 차트를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출금 화면에 들어가는 길 자체가 막힐 수 있고 그때는 내 자산이 내 돈이 아니라 접근 불가 숫자처럼 느껴집니다. 공포는 이렇게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결정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더 안전하게는 개인 지갑으로 먼저 빼두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늦으면 선택지가 없음으로 바뀝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겨냥한 움직임입니다. 즉 미신고 해외 거래소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앱과 접속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당분간 설치된 앱이 켜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상태로 오래 쓰면 보안도 불안하고 기능이 꼬이거나 접속이 막히는 순간 출금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막히면 시작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웹사이트로 들어가려 해도 앞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신호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입장권이 찢기는 느낌이죠. 우회 접속을 떠올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앱을 삭제한 뒤 VPN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편하게 보이지만 위험도 같이 들고 옵니다. 보안 문제와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VPN은 임시 다리일 뿐입니다. 급할 때 건너는 다리는 흔들리고 거기서 계정 정보가 새거나 악성 링크를 밟으면 피해가 더 커집니다. 우회는 해결이 아니라 시간 벌기에 가깝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원인은 첫째,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됩니다. 신고가 없으면 규제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둘째,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히는 조치가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셋째는 세금 흐름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향후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처는 간단한 듯 하면서도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이미 설치된 앱이 돌아간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업데이트가 막힌 뒤 접속까지 막힐 수 있다는 전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럴 때 자주 나오는 실수가 나중에 한 번에 옮기자입니다. 막상 사람들 출금이 몰리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인증 절차가 걸리면 시간이 더 갑니다. 준비는 지금 해두는 게 가장 싸게 먹힙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이낸스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흔들릴 때는 내 지갑이 내 금고가 됩니다. 일단 밖으로 빼두면 그 다음 선택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개인 지갑이 어렵다면 다른 거래소로 신속히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든 막힐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지금 출금 경로를 열어두는 겁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대안으로 떠올리실 수 있지만 선물 기준으로는 답답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변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를 해결책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규제는 촘촘하고 매매는 무거워지고 비용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동성이 살아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중 5개를 골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편하고 어디가 수수료가 유리한지 차이만 뽑았습니다. 이동할 때는 결국 4가지를 봅니다. 원화 입금이 되는지, 한글 지원이 되는지,
수수료가 어떤지, 이벤트나 혜택이 있는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쓸데없이 헤매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이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도 저렴한 편으로 구성했고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는 곳도 포함했습니다. 이동할 때 체감이 확 납니다. 모든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링크, 조건, 비교 포인트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묶어놨으니 영상 끝나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시간을 아끼는 게 곧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고정 댓글을 보면 어디로 옮길지뿐 아니라 왜 그 거래소가 맞는지도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선택이 어려울수록 멈추는데 저는 멈추지 않게끔 결론까지 붙여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 단타의 기본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감이 아니라 신호로 들어가야 버팁니다. 롱과 숏을 언제 잡는지 기준을 몸에 붙여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봐도 들어가는 순간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완전히 갈립니다.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로 움직임이 확대될 수 있어서 작은 파도도 큰 폭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보다 먼저 근거를 만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기준 없이 들어가면 시장이 내 손을 비틉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포지션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방향을 찍는 게임이 아니라 흐름을 확인하고 확률을 쌓는 게임입니다. 롱을 잡을 때 첫 번째는 추세입니다. 차트에서 상승 추세가 또렷하면 롱이 유리해집니다.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면 시장이 위로 계단을 쌓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 고점을 갱신하며 올라가는 구간은 매수 힘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때는 무작정 쫓기보다 조정이 나와도 추세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면서 롱 타이밍을 노리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장면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방향을 위로 틀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멋있게 보이지만 때로는 늦게 뜹니다. 그래서 지표가 뜨기 전에 가격이 이미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격이 먼저, 지표는 확인이라는 순서로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면 시장의 신뢰도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상승이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몰리는 움직임이면 롱 근거가 더 단단해집니다. 네 번째는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재료가 붙는 순간 추세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이미 차트가 반응한 뒤에 뒤늦게 따라가면 꼭대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신호 확인용으로 쓰고 진입은 차트와 거래량으로 마무리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뉴스가 나쁘다고 항상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뉴스 자체보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입니다. 같은 재료에도 급등과 급락이 갈리니 반응을 보고 포지션을 결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로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보이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시장이 아래로 계단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라 숏이 힘을 받습니다. 이동평균선이 꺾여 내려갈 때도 주목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라고 부르고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위기가 식었다는 표시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반등이 더 세게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숏은 떨어지니 그냥 숏이 아니라 반등이 약해지는 지점과 추세가 다시 눌리는 지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급한 숏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거래량도 하락 힌트를 줍니다. 특히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빠진 상승 뒤에는 되돌림이 세게 나오는 일이 많아 숏 근거가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소식,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재료가 터지면 시장 심리가 얼어붙고 숏이 유리한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 판단이 더 또렷해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봅니다. 초보자도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합니다.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자주 나옵니다. RSI를 볼 때는 숫자만 보지 말고 꺾임을 같이 보세요. 70 위에서 내려오는 순간은 과열이 식는 장면일 수 있고 30 아래에서 올라오는 순간은 공포가 풀리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타이밍이 됩니다. MACD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이 교차하거나 벌어지는 모양을 보면 힘이 붙는지 빠지는지 감이 옵니다. 추세가 꺾이는 구간에서 롱과 숏 판단을 보조해 줍니다.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숨소리를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변동성이 줄며 폭발 전 고요일 수 있고 밴드가 벌어지면 변동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돌파가 나올 때 방향을 읽는데 유용합니다. 중요한 건 지표 하나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겁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거가 겹칠수록 매매가 덜 흔들립니다. 실전에서는 스스로 규칙을 하나만 정해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거가 3개 이상 겹칠 때만 진입 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이 끼어드는 순간을 줄이고 단타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동시에 보일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함께 모일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RSI, MACD, 볼린저 밴드로 타이밍을 다듬어 주세요. 신호가 서로 싸우는 날은 시장이 방향을 숨기는 날입니다. 그럴 때는 롱이나 숏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추세가 다시 정리되는 순간을 기다리면 단타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다시 현실 이야기로 돌아오면 바이낸스 차단 이슈는 점점 더 조여오는 흐름입니다. 앱 업데이트가 막히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산 이동은 빠를수록 마음이 편합니다. 한국인들이 이동하는 5개 거래소 비교는 고정 댓글에 그대로 올려두었습니다.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이벤트까지 한 번에 확인되니 복잡하게 찾지 말고 고정 댓글만 보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는 이동 방법 정리뿐 아니라 매매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도 같이 넣어두었습니다. 영상에서 들은 기준을 실제 차트에 적용할 때 체크 포인트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와 선물 거래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같은 톤으로 더 쉽게 풀어서 자주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